11월 말 경북 동해안입니다. 이제 그 모든 낙엽 과수들이 긴 겨울잠을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온전히 낙엽이 지지 않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버건디 펄이고요. 올해 좀 낙가가 심했지만은 지금 잎 상태로 보면 예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품종은 레이니어인데요. 그래서 잎 색깔이 다르죠. 얘가 훨씬 더 지금 푸른빛이 많이 돌고 있죠. 그나저나 낙엽 과수의 양분 전환기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정도 되면 잎 속의 영양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기 좀 뭐하지만 그 나무의 이 낙엽은 배설물이죠.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이제는 영양분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잎의 색깔이 이리 푸른 걸 보면 올해는 확실히 기온이 높아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튼 가을 비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무에 불필요한 질소가 많이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낙엽의 형태가 뭐 올해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단풍이 드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갈반, 뭐 심한 경우는 뭐 8월에 이렇게 낙엽이 져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갈반이 져서 일찍 이렇게 낙엽이 졌다든지, 또 태풍이 와서 아주 안 좋은 경우죠. 태풍이 와서 그 낙엽이 져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나무가 영양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죠. 그래도 갈반은 어느 정도 흡수를 합니다. 근데 태풍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다 낙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형태의 낙엽이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조기 낙엽이 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물론 뭐 나무에 영양분이 축적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9월에 꽃이 핍니다. 아니, 정상적인 나무도요, 어쩌다가 한두 개의 꽃이 보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나무에서도 보이는 건데, 이 갈반이라든지 태풍을 맞아서 낙엽이 다 떨어진 경우, 조기 낙엽이 된 경우는 9월 달에 일제히 꽃이 핍니다. 정말 난감하죠. 이런 경우 내년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근데 갈반보다도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잎이 파란 상태로 기온이 내려가서 얼어서 그 잎이 바스락거리는 상태, 이런 경우는 전혀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반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라든지 또 지나치게 질소분이 많아서 빛깔이 파란색을 띈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경우죠. 낙엽이 지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고요. 이제 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잎눈이나 꽃눈의 끝 보시고 끝을 보면 여기 파란색이 보이는 경우 영양 축적이 잘 된 경우에 이렇다라고 하는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크게 근거 없는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체리를 재배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제가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잎눈과 꽃눈의 끝이 녹색빛을 띠는 것이 영양 축적이 잘 돼서 그런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처음 들어봤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그 의견을 주는데 뭐냐 하면은, 첫째, 겨울잠 이전에 녹색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질소분이 많았지 않았겠나. 질소분이. 이런 의견이었고, 그리고 이제 겨울잠을 자고 난 뒤에 녹색을 띈 경우는 이제 잎이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편을
인편이 벗겨지려고 하는 그 단계가 아닌가. 근데 이제 겨울잠 전에 녹색을 띠는 것이 영양분 축적과는 글쎄 자기들도 처음 들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영양분 이제 그러더라고요. 영양분 축적이 잘 된 경우는 같은 품종일 경우에 영양분 축적이 잘 된 경우는 잎이 통통하고 눈이 통통하고 큰 경우가 영양 축적이 잘 됐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공부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올렸던 글이었고요. 역시 현명한 우문의 현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 하면요. 겨울 전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겨울 전정. 12월 전정. 12월 달에 전정을 하면 어떻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2월에 이제 전정을 하면 어떻느냐. 근데 이제 이런 이유로 몇 가지 이유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첫째는요. 낙엽이 지고 나면 나무가 이제 휴식기로 접어듭니다. 잠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요. 어떤 세포라든지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 다 휴식을 합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성분들 역시 분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린 흉터를 통해서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균이 침입하기 쉽겠죠. 그죠? 무방비 상태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이유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통념적으로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물을 내릴 때입니다. 물을 내릴 때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전정 도구가 불결했을 때, 세균이 감염이 되었을 때 물관이나 체관을 통해서 같이 뿌리 쪽으로 나무가 흡수한다는 거죠. 좋지 않겠죠? 이런 얘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처음에 체리를 배울 때 우리 타계하신 윤익구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사람도 역시 자려고 할 때 깨운다든지 잠이 덜 깼을 때 깨우면 찌푸둥하듯이 나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잠자기 전이라든지 혹은 잠자고 있는 도중에 나무를 깨우는 것, 즉 전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 체리는 언제일까요? 2월 중순 이후라고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2월 중순 이후로 물을 올릴 때 전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대답을 드리고요.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보십시오. 저는 보시다시피 저희 농장에 나무의 형태를 보러 오시면은 정말 공부할 거 없습니다. 차라리 나무를 잘 키워 놓으신 분들 구경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6월에 체리 열매를 맛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 농장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농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게 볼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1000평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농장 규모에 비해서 품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품종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오시면 한 6월 20일 정도 오시면 제가 시식회를 늘 하죠. 저도 지금 막 잘라내는 나무는 또 맛없는 나무는 잘라내고 도태시키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식도 마찬가지로 모든 낙엽 과수가 마찬가지로 그 낙엽이 진 후에 하십시오. 낙엽이 진 후에. 그리고 이식을 할 때요, 이식을 뿌리를 이제 나무를 굴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잎이 달려 있으면 안 좋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묘목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 구입한 묘목에 잎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상 그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땅에 박고 있을 때는
이 잎이 나무를 먹여 살리지만 이 잎이 그렇죠. 이게 뿌리가 드러나고 난 뒤부터는요, 이 잎이 나무에 있는 수분이나 양분을 빨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묘목 같은 걸 잎이 달린 상태로 굴치를 해놓고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수피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꾸로 역으로 나무가 수분이나 양분을 빨아내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굴치하기 전에 일부러 인력을 구해서 잎을 먼저 따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무의 영양분이 많이 소실됩니다. 요 나무는 또 블랙펄이에요. 브룩스와 품질이 같다 그랬죠. 그 올해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잎이 많이 붙어 있는 게 과연 나무에게 적절한 시기에 또 낙엽이 지는 게 맞겠죠.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과수를 재배하신 분이 한 해도 배우지 않은 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노하우가 쌓여서 그죠? 이제 시행착오하지 않고 계속 안정적인 수확을 하시겠네요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해마다 시행착오를 하고 해마다 배운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뭐 함께 함께 고민할 점은 고민하고 공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계하는 거는 지나치게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말투를 경계를 합니다. 옛날에 그 유니크 박사님이 그런 말씀, 똥볼 차지 마라, 똥볼 차지 마라.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니까 지르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로 똥볼을 차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론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앞서서 이렇게 확언을 해서 확신에 찬 말을 해서 다른 분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조심스럽고 말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묘목은요 지금 1년생, 2년생도 좀 남아 있고요. 코랄 샴페인이 품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화가 와서 품절입니다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막상 굴치를 해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또 눈이 와서 피해를 입어서 못 심는 분도 계시고 또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묘목 예약은 좀 보수적으로 합니다. 남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예약 많이 받아놨다가 나중에 수량이 부족해도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받는 편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막상 이렇게 굴치를 해보고 나니까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코랄 샴페인 B형 찾았던 분들 제가 메모를 다 안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먼저 전화했는데 왜 나는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코랄 샴페인 B형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품종도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11월 말 사람도 그리고 나무도 이제 긴 휴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즌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 있으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영덕 키토산 체리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